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 영상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아탈란타 하위 전력 레체 상대로 패하며 2연패. 상위권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5경기 승점 페이스로만 따지면 11에서 12위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도 우려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승리가 4년 전일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인테르를 만나야 한다. 매우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공격에서의 효율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 레체전에서 서브 공격수 자파타가 오랜 무득점 행진을 마친 것은 반가운 일이나 승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루크먼이 분전하고 있으나 인테르의 최근 기세를 생각하면 더 많은 득점이 필요한 상황. 다행히 확실한 공략 포인트가 존재한다. 최근 3경기 우측면 공격 전개로 2차례 역습 상황 슈팅을 만들어냈다. 인테르가 최근 3경기에서 역습으로 5회의 슈팅을 허용해 2실점한 것을 감안하면 분명한 공략 포인트가 될 것. 우측면을 책임지고 있는 톨로이, 하테부르, 회이론의 돌파로 변수를 만들 수 있을 것. 대신 수비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레체전에서 부진 탈출을 위해 기존 3에서 5-2에서 3에서 4-3으로 포메이션 변경을 가져갔으나 전반부터 멀티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다. 미드필더가 줄면서 상대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고 조기에 무너진 셈.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중원에서 주도권을 내주지 않는 인테르를 막기엔 무리가 있겠다. 이번에도 압박에 무너지며 실점할 공산이 크다. 인테르 볼로냐 상대의 6일 대승을 거두며 2연패의 흐름을 끊는 데 성공했다. 다수의 선수가 골맛을 보며 기세도 올린 상황. 부진에 빠진 아탈란타를 상대로 기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자 할 것은 분명하다. 이번 시즌 상위 전력 상대 전적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챔스까지 포함해 상위 전력과 9번 만나 1승 1무 7패의 처참한 성적. 이유는 지나친 점유율 축구 고집 때문. 주도권을 잡기 위해 라인을 올리는 바람에 앞서 상술했던 역습 위기를 초래했던 것. 그렇기에 이전 리그 경기 전까지 순위에서 앞서고 있던 아탈란타의 역습 옵션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1실점 정도 허용할 확실한 근거. 하지만 세트피스로 수비 결함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전 리그 3경기에서 세트피스로만 4골을 넣었다. 아탈란타가 이전 3경기서 세트피스로 2실점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의 공격을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옵션이 될 공산이 크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인테르의 승이다. 원정에서 주도권을 줄 인테르의 다양한 공격 옵션과 최근 공격수들이 보여준 생산력이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 무엇보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약점을 보인 아탈란타가 인테르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인테르 또한 역습 패턴에서 위험한 상황을 자주 야기했음을 감안하면 실점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5 오버 접근도 좋은 선택 추천 배팅 인테르 승 2.5 오버. PSG 최근 다크호스로 떠오른 로리앙도 제압하며 1위 자리를 가뿐하게 수성하고 있다. 리그 내에선 적수가 없는 수준.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스타일의 오세르가 상대라 일방적인 경기 구도가 예상된다. 4경기 연속 무실점 경기가 없다. 애초에 상대 진영에서부터 수비 라인을 형성해 하프코트 경기를 펼치는 스타일이라 실점 리스크가 필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PSG가 약점을 공략당할 여지는 남아있다. 하단 항목에서 후술하겠으나 오세르는 득점이 적지만 뒷공간 침투에 특화된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경기 극후반에 실점을 1실점 정도 허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공격력은 말하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압도적이다. 메시, 네이마르는 매 경기 60회가 넘는 패스를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할 정도. 다만 월드컵을 앞두고 메시 결장 이슈가 발생해 전방의 무게감이 크게 떨어진 점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 그럼에도 체급차가 압도적이고 대체 선수들도 즐비하기에 멀티 득점은 문제가 없겠다. 오세르, 난적 트루아를 상대로 연속 득점 기록을 이어가며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번엔 압도적인 체급차의 PSG가 상대라 계란으로 바위치는 경기가 될 공산이 크다. 수비로 PSG를 막아 세우기엔 무리가 있다. 오세르는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마친 적도 없을 뿐더러 리그 원정 실점 2위에 올랐을 정도로 매우 불안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메시가 없는 PSG더라도 충분히 제압할 수준의 체급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도 반격의 여지는 갖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 PSG의 수비 라인은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공간이 취약한 구조인데 오세르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가장 많은 롱패스를 시도하는 팀입니다. 또한 원정에서 넣은 7골 중 5골이 70분 이후에 나온 것도 흥미로운 사실. 체력 저하가 찾아오는 시점에서 간결한 롱패스에 이은 공격진의 뒷공간 침투 득점으로 이어진 것.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을 통해 아우레트나 페랑에 의한 득점을 기대할 수 있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PSG의 핸디캡 승이다. 최근 10경기서 PSG가 2골 차 이상 압도한 경기가 2회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강팀과의 일정이 잦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오세르와의 체급차를 생각하면 2골 차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겠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오세르가 1골 정도 쫓아갈 여지가 있다. 때문에 다득점 양상을 예상하는 것이 타당한 선택. 3.5 오버를 추천한다. 추천 배팅 PSG 승 3.5 오버. 브라이튼, 리그 선두 아스날마저 침몰시키며 3연승 광폭 행보. 상대의 로테이션 이슈가 있었다 해도 최근의 물올은 득점력이 여전하단 사실을 증명했기에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농후할 것. 전술적 유연성이 빛을 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으나 강팀 상대 C3에서 5-2, 4-4-2로 바꾸는 등 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때문에 상대에 따라 점유율 축구와 역습 축구가 전개되는 편인데 적어도 최근 4경기에서 이런 변화로 인한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공격 작업에서 측면,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원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볼을 탈취한 후 측면으로 전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덕분에 최근 4경기에서 넣은 11골 중 5골이 측면 자원을 통해 나올 수 있었다. 에메리 감독의 아스톤 빌라 또한 측면 공격의 기조를 띠고 있어 많은 경합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최근 대 제르비 감독의 전술에 적응한 브라이튼의 선수단이 훨씬 좋은 퀄리티를 보여줄 공산이 크겠다. 아스톤 빌라 메뉴와의 연전을 1승 1패로 마쳤다. 감독 교체 효과로 선수들의 움직임이 이전보다 활력이 넘치긴 했으나 복귀한 페르난데스를 제어하지 못하며 클래스의 한계를 체감해야 했다. 당분간 어수선한 모습이 보일 공산이 크다. 에메리 감독은 낮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에 이은 간결한 측면 역습을 주문하고 있는데 선수단 파악을 위해 후보 선수가 들어가거나 이전과 다른 포지션에서 뛰게 하고 있다. 중앙 미드필더인 맥긴이 대표적이다.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부엔디아와 달리 와킨스와 유기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다. 결국 측면 운영에 구멍이 생긴 것. 최근 브라이튼의 측면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약점은 실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높은 에너지 레벨의 장단점도 분명히 점검해야 할 사항. 강팀 메뉴를 상대로 강한 압박 후 빠른 역습 전환이 통용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에 우위를 잡으며 체력을 비축할 시간을 벌었던 리그와 달리 70분이 넘어서도 대등한 스코어가 유지되었던 컵대회에선 마지막 15분 사이에 2실점을 허용하며 자멸하고 말았다. 체력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 특히 브라이튼은 최근 4경기 모두 후반전 득점에 성공했을 정도로 공격진의 뒷심이 좋다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체력적 한계를 드러낸 아스톤 빌라가 멀티 실점을 헌납할 공산이 크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브라이튼의 승이다. 양팀 신임 감독의 전술 적응 차이가 승패를 가를 공산이 크다. 측면에서의 공격을 강조하는 기조는 비슷하나 아스톤 빌라는 아직 최적의 선수를 찾고 있는 단계라 선수 기용 시 전술 적응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측면 생산성으로 전술 적응을 증명한 브라이튼이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며 우위를 점할 것. 전체적으로 다득점 양상을 예상하겠다. 추천 배팅 브라이튼 승 2.5 오버. 몬차 상위 전력 라치오를 만나 0에서 1 아쉬운 패배를 당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대패의 연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성과이나 언제든 강등권까지 미끄러질 여지는 남아있어 승점 확보가 최우선 과제일 것. 상대 공격수를 막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고민거리. 최근 3경기에서 꾸준한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는 디아와 피옹테크의 기세를 꺾어야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몬차는 최근 5경기서 평균 1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지속적인 실점 원인은 극단적인 패스 위주 전술에서 기인한다. 패스 시도 리그 2위에 오를 정도로 볼 소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수비 진영보다 살짝 높은 곳에서 주고받는 것이 대부분이라 효율적이지 못한 패스를 반복할 뿐이다. 이러한 전술적 단점은 역습 패턴을 갖고 있는 살레르니타나에게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더해 공격진의 부족한 영향력은 수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살레르니타나 최근 분위기가 좋은 피오렌티나 상대로 패하며 기세가 한풀 꺾였다. 토리노, 피오렌티나와 치열한 중위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승점 1점도 아쉬운 상황.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은 분명하다. 승점 확보를 위해 역습에서 답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상술했듯 몬차는 라인을 낮게 형성한 상태에서 패스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몬차보다 더 낮은 라인에서 점유율을 포기하는 살레르니타나가 볼을 잡을 기회는 많이 않을 것이다. 때문에 수비 진영에서 강하게 압박 후 디아와 피용 태클을 이용한 역습을 노릴 공산이 크다. 역습 전술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는 마초키다. 경기당 3.3회의 드리블 시도와 1.7회의 키패스를 제공하며 공격진에게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고 있다. 압박 성공 후 빠른 공격 전개로 득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원정에서의 부족한 수비 집중력은 주의해야 할 점. 최근 원정 4경기에서 10실점에 특히 후반에만 8실점에 저조한 퍼포먼스. 강한 압박으로 인한 체력 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상대인 몬차는 최근 홈 4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고 있어 불안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공격진의 저조한 득점력과 대안인 세트피스 득점원의 이탈 이슈가 있어 무실점으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살레르니타나의 승이다. 살레르니타나의 원정 수비력이 불안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몬차의 공격진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이들을 대체할 득점 옵션들이 결장 이슈로 빠져 득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수비 라인을 깨뜨릴 역습 옵션을 가진 살레르니타나가 상대의 수비에 균열을 내며 승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한 몬차의 득점 옵션 부재 문제를 감안해 저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2.5 언더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한 골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천하지 않겠다. 추천 배팅 살레르니타나 승 2.5 언더. 로마 핵심 선수의 부재를 극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비급화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승리가 간절한 상황. 휴식을 앞두고 순위 도약을 위해 총력전을 벌일 것이 분명하다. 가장 큰 호재는 단연 에이스의 복귀. 월드컵을 앞두고 디발라가 팀 훈련에 복귀했다. 로마의 생산성에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디발라이기 때문에 이전 리그 5경기와 다르게 공격에서 날카로움이 나타날 것. 특히 박스 안으로 일어나는 상대의 공격에 종종 실점하는 토리노의 수비 약점을 공략할 공산이 크겠다. 에이브러햄의 결정력도 올라오는 중임을 고려하면 충분히 한 골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상황. 하지만 홈에서의 승점 관리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전 리그 홈 4경기서 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1승 3패에 부진 중이다. 경기당 1실점이면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로마의 홈 득점이 리그 17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불안한 것. 정리하자면 공격 옵션의 복귀 이슈로 우위는 점하겠으나 1실점가량 허용할 공산이 크겠다. 토리노 약체 삼프도리아를 완파하고 상위 10팀 안착에 성공했다. 이제는 더 위를 바라보아야 하나 디발라 복귀가 임박한 로마가 상대라 부담스러운 일정. 최근 득점 페이스는 매우 안정적이다. 공격 차원의 결장 이슈에도 4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이는 최근 3경기서 상대 위험 지역에서 평균 145회의 패스를 시도하는 공격적인 운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전진 배치는 홈에서 한 골가량 허용하는 로마 상대로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분히 한 골 넣을 수 있는 전력. 하지만 꾸준히 단점으로 지적되는 후반 실점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이전 경기 무실점은 확실한 하위 전력인 삼프도리아 상대였음을 고려해야 한다. 상대는 박스 안팎에서 세밀한 공격 작업이 가능한 디발라가 돌아온 로마인데다 아직 원정 무득점 경기가 없는 토리노라는 점에서 멀티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로마의 승이다. 최근 기세보다 에이스의 복귀를 더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리노가 원정에서 꾸준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고 박스 안으로 향하는 세밀한 공격 패턴에 실점을 허용해왔기 때문에 디발라가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다득점 양상을 예상하겠다. 2.5 오버를 추천하며 핸디캡은 양팀 모두 실점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추천하지 않겠다.
추천 배팅 로마 승 2.5 오버. 엘라스 베로나 상위 전력 유벤투스 상대로 선전했으나 연패를 끊지 못했다. 다행히 휴식기를 앞두고 반등을 노리기에 적합한 상대를 만났다. 원정 전패 스페치아에게 승점을 얻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분명하다. 결장자들이 속속들이 복귀하고 있다. 징계를 받은 수비 자원들은 이제 출전할 수 있는 상태인데다 핵심 미드필더 일리치가 이전 경기서 복귀전을 치렀다. 패스 성공률 71.9%로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3에서 4선의 대거 복귀는 안정적인 수비 운영에 큰 힘이 될 것. 득점을 노린다면 아무래도 세트피스에서 나올 공산이 크겠다. 홈에서 세트피스로만 2골을 넣으며 홈에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옵션이다. 스페치아가 이전 2경기에서 세트피스 실점을 허용한 적이 있는 만큼 신장이 큰 선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다행히 세트피스 득점 기록이 있는 라그사나 다비도비치 모두 출전할 수 있는 데다 앙리, 주리치 등 신체 조건에서 강점을 보일 요인이 많다. 오랜만에 1득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 스페치아 최근 페이스가 떨어진 우디네세 상대로 소중한 승점 1점을 얻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원정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 22로 내려앉은 엘라스 베로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정 득점이 단 1골에 불과하다. 11골을 넣은 홈과는 상이한 모습. 원정 7경기 중 5경기가 상위 전력과 맞붙은 것은 감안해야 하겠으나 승격팀 몬차 상대로도 0에서 2 무득점 패를 기록한 것을 보아 원정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상태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을 보인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한정된 득점 루트가 가장 유력한 이유. 주포 은졸라의 공격진에서 득점에 성공한 선수는 후보인 말디니뿐이다. 때문에 상대하는 팀들 입장에선 은졸라만 막으면 되었던 것. 3에서 4선 선수들의 복귀로 안정된 엘라스 베로나의 집중 견제에 휘둘리며 이번에도 무득점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수비진의 막판 집중력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엘라스 베로나의 승이다. 엘라스 베로나는 결장자의 연이은 복귀로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세트피스 득점을 노릴 카드가 존재한다. 반면 스페치아는 원정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데다 주도권을 잡은 경기서 뒷공간을 허용하며 그르치곤 했다. 간발의 차이로 엘라스 베로나가 승점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겠다. 전체적으로 저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공격진의 활약이 미진한 양팀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2골 사이에서 경기가 마무리될 것. 추천 배팅 엘라스 베로나 승 2.5 언더. 브레스트 여전히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름대로 실점 제어가 되는 모습은 긍정적인데 득점 난조로 인해 하위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슬리마니가 전열에 복귀한다는 소식은 긍정적. 다만 올 시즌 슬리마니도 리그에서 1골 1도움에 그치는 등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드 플레이에서 정확도 낮은 롱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필드골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며 대부분의 골을 세트피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카스티오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고 있지만 홀로 다득점을 만들 수 있을 확률은 적다. 수비는 더 큰 문제. 압박 위주로 상대를 올가매려고 하지만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후반에 체력이 떨어진 순간에는 집중력이 뚝 떨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 후반 실점 평균 수치가 1.07이고 80분 이후에 허용한 실점도 6골이나 되고 있다. 트루와 최근 5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매 경기마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난타전을 만드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으나 고질적인 후방 불안으로 인해 승점 3점을 적립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 경기에서도 1-1로 무실점에 실패하면서 19경기 연속으로 무실점 경기에 실패했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은 편. 올 시즌 리그에서도 당연히 무실점 경기는 없다. 브레스트의 공수 밸런스가 좋지는 않지만 이번 경기에서도 실점 가능성은 열어두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다만 공격적인 부분은 꽤 괜찮다. PSG를 상대로 3에서 4로 난타전을 만든 경험이 있으며 발대가 역습의 방점을 꽤 잘 찍어주고 있는 상태. 오픈 플레이, 세트피스, 속공 등 가지고 있는 공격의 패가 상당히 많고 역습을 나갈 때도 롱볼에 의존하는 빈도가 적어 정확성 낮은 방식에 의존하지도 않는다.
브레스트를 상대로도 득점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코멘트 트루아의 승리를 점치겠다. 두 팀의 득점력을 비교했을 때 트루아가 한 수 위의 기량을 가진 것은 사실. 트루아가 올 시즌 리그에서 무실점 기록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수비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브레스트가 확률 낮은 롱볼에 의존하고 있고 주력 공격수의 폼도 좋지 못해 수비적 약점이 다소 상쇄될 가능성이 높다. 트루아의 수비 능력이 걱정스럽다면 오버를 주력으로 삼아도 좋은 매치다. 추천 배팅 트루아 승 2.5 오버. 릴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가 없다. 물론 상대가 리옹스타드 렌이라는 까다로운 팀이었고 스코어 차이도 1-0과 1-1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문제가 크지는 않다. 공격력에서는 반전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올 시즌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앙제가 상대고 4-2-3-1을 가동하면서 데이비스를 원톱으로 두면서 오프더볼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상태. 데이비스가 다시 결정력 부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아쉽긴 하나 기본적으로 점유율을 잡고 많은 찬스를 만드는 데 능한 팀이라 득점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홈에서는 7경기 15살점으로 다소 수비적인 약점을 보인다. 그러나 모나코와 PSG에게 도합 10실점으로 부진했던 것이 끼어있기 때문에 수비력을 아주 저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공을 잡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상대에게 찬스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한 경우는 없었다. 앙제 최근 6경기에서 모두 패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전방에서는 꾸준하게 득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나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득점력도 장담할 수 없다. 팀 내 최다 득점자 부팔이 부상으로 나올 수 없다. 부팔이 앙제의 역습을 이끌면서 찬스를 만드는 역할과 해결사 역할까지 도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백을 쉽게 메울 수는 없을 전망. 그렇다고 앙제가 지금의 전력으로 릴을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많은 찬스를 잡을 것을 기대해보기도 어렵다. 다득점 가능성은 배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수비. 기본적인 1대1 대응 능력과 수비 시스템이 망가진 수준이라는 평가다. 팀 내부적으로도 나름대로 포메이션을 이리저리 바꾸면서 수비 개선에 나섰지만 오히려 조직력만 망가지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최근 5경기에서 모두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모습이고 이번 경기에서도 상위 전력인 릴을 상대로 실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멘트 릴의 승리가 유력하다. 이번 경기에서 앙제의 경기력은 최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기도 하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공격의 핵이 결장하는 상태. 앙제의 수비력은 이번 시즌 내내 좋지 못하기도 했다. 릴이 중앙 장악에 어려움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많은 찬스를 잡음과 동시에 수비적인 안정도 꾀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릴의 핸디승을 노려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추천 배팅 릴 승 2.5 오버. 몽펠리의 연패 행진은 끊었으나 클레르몽에게도 1-1로 비기면서 승리의 맛을 본 지 오래되었다. 그나마 실점 제어가 된 모습은 다행이었지만 득점력 부재로 인해 상대를 완벽하게 누르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중. 최근 5경기에서 몽펠리에가 기록한 골은 2골뿐. Y가 분전을 해주고는 있으나 점유율 확보에 애를 먹으면서 찬스가 많이 생기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중앙 싸움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격 빌드업이 측면으로만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고 상대가 대처하기도 그만큼 편하다. 이번 경기에서도 초 타르드의 카드 징계로 인해 중앙에서의 힘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이전 경기에서는 한 골밖에 실점이 없었으나 PK 2개를 상대팀 키커들이 모두 놓쳐준 덕을 톡톡히 보았다. 그중 하나만 들어갔더라도 연패 기록이 6경기로 늘어났을 것. 300과 3명의 미드필더로 중앙을 틀어막는 시도를 하기는 했지만 리그에서 슈팅을 가장 많이 허용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수비 페이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랭스 6경기 연속으로 패배하지 않으면서 중위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수비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득점력이 조금 더 따라주게 된다면 순위 급상승도 가능할 듯. 랭스의 컨셉은 거친 플레이. 리그에서 카드 빈도가 가장 많고 수적 열세에 처하는 경우가 많지만 PSG를 상대로도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는 등 상대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데는 확실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몽펠리에를 상대로도 거칠게 몰아붙이면서
중앙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고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득점력이 문제. 최근 5경기에서 랭스가 기록한 골은 3골에 불과하며 한 골은 발로건이 기록한 PK 골이었다. 결국 필드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다소 모자라다고 할 수 있는데 평균 점유율이 40%를 조금 넘기는 상황이라 중원 수비에서 장점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찬스를 잡는 능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다. 코멘트 랭스의 승리가 유력하다. 랭스가 올 시즌 거친 플레이로 수비적인 효과를 잘 보고 있다. 몽펠리에가 최근 수비진이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라 두 팀의 후방 안정감을 비교하기에는 여러모로 무리. 다만 랭스도 거친 플레이로 인한 수적 열세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점유율과 공격 찬스 확보에는 다소 처지는 상황. 언더를 추천하는 경기다. 추천 배팅 랭스 승 2.5 언더. 낭트 랭스에게 0에서 1로 석패하면서 무패 행진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그래도 스코어 상으로도 팽팽했고 실점도 PK로 내준 것이니만큼 경기력에서 아주 큰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 시즌은 홈에서 상당한 강세, 수비적으로 나선 뒤 역습으로 쏠쏠하게 재미를 보고 있는데 홈에서 낭트에게 멀티 득점을 기록한 팀은 리그 1위 PSG가 유일하다. 포메이션을 4-2-3-1로 고정한 이후 조직력을 서서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고 시즌 초중반의 불안한 수비 능력에서는 탈피했다고 보아야 하는 상태. 물론 실점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홈 강세를 탄다면 한 골 이내로 실점을 억제할 수 있는 전력은 갖추었다. 공격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 기본적으로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가 진행되다 보니 중앙 공격의 빈도가 상당히 낮다. 측면 공격의 비중이 약 80%일 정도. 시몬의 꾸준한 활약과 유틸리티성을 활용하면서 찾아온 찬스를 허무하게 날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으나 점유율이 낮은 한계로 인해 공격 찬스를 많이 잡는 상황은 아니다. 아작시오 스트라스부르를 4-2 난타전 끝에 잡으면서 3경기에서 1무 2패로 부진했던 흐름을 끊어냈다. 오랜만에 득점력이 터져준 것이 결정적이었던 매치. 올 시즌 승격한 팀이지만 플랜 A는 공격이다. 올 시즌 리그에서 전방 활동이 7번째로 높은 팀으로 마르세유와 리옹 등 상위 전력팀과 동일한 수치다. 하위 전력이라 중앙 장악력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측면을 경유하면서 빠르게 상대 진영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특히 누리와 하무마가 배치되어 있는 우측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낭트가 라인을 낮추고 라인을 좁힐 가능성이 높아 역습에 필요한 공간을 잘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은 있으나 하위 전력치고는 공격 전개의 완성도가 꽤 있다. 최근에는 4-4-2 기반의 두 줄 수비가 완성되어가는 느낌. 최근 2번의 멀티 실점 경기가 있었으나 한 번은 PSG와의 경기였고 이전 경기는 비달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견뎌야 했다. 다만 선제골 허용 비중이 매우 높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추가 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코멘트 언더를 1순위로 추천하는 매치다. 두 팀이 최근에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꽤나 보여주고 있는 상태. 다만 아작시오가 공격 전개의 완성도에 비해서는 득점력이 부진한 편이고 선제골 허용 빈도도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낭트의 우위를 점치는 것이 좋아 보인다. 아작시오가 4-4-1을 가동하고 있는 반면 낭트는 중앙에 한 명을 더 배치한 상황이라 중앙 주도권에서도 우위를 만들 수 있습니다는 점도 낭트에게 웃어주는 대목. 추천 배팅 낭트 승 2.5 언더. 마인츠 최하위 샬케에게도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번 상대는 리그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강호 프랑크푸르트라 이전 2경기처럼 점유율 확보는 어려울 것. 험난한 연패 탈출의 길이다. 수비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 3연패를 기록할 동안 가장 큰 문제는 전반에만 5실점을 허용한 것에 있다. 이른 시기에 리드를 내주는 바람에 점유율의 우위를 가져가더라도 끌려다니기 바쁜 상황만 반복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만난 프랑크푸르트는 최악의 상대. 다양한 득점 패턴을 갖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랑크푸르트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멀티 실점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을 만회할 득점이 가능할지도 의문부호. 분명 10월에만 5경기 11골로 꾸준했던 공격력이 11월 들어 갑자기 잠잠해졌다. 심지어 상위 전력도 아니고 비등하거나 하위 전력인 볼프스부르크와 샬케가 상대였는데 무득점인 것은 큰 낭패. 그래도 마르틴, 이재성의 세트피스 변수가 있는 데다 프랑크푸르트가
리그 원정에서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골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다. 프랑크푸르트 호펜하임 상대로 4-2 대승을 거두며 3연패 행진.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 부진에 빠진 마인츠를 만나게 되었다. 상승세를 이어나갈 좋은 기회를 잡았다. 득점력은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에이스 카마다의 물오른 득점력은 물론이거니와 돌격대장 린스트램, 무나이 등 주전 공격진의 생산력도 남부럽지 않을 정도. 거기다 역습과 세트피스로만 11골을 만들었을 정도로 공격 옵션이 다양해 수싸움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시작할 수 있다. 때문에 시작부터 강한 공세를 펼치며 멀티 득점 경기를 만들 공산이 크다. 하지만 실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리그 원정에서 무실점으로 마친 적이 없을 정도로 실점 관리에 문제를 겪고 있다. 단지 수비 집중력을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의 공격력으로 해결했을 뿐이다. 거기다 결장자들이 수비에서 공헌도가 높은 선수인 것과 최근 2경기 연속 중거리 실점을 허용한 것으로 보아 마인츠에 2에서 3선 선수들에게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농후하겠다. 코멘트 이번 일정의 메인 선택지는 프랑크푸르트의 승이다. 프랑크푸르트가 결장자 이슈로 수비 누수가 생긴 것은 사실이나 카마다를 비롯한 공격 자원의 다양한 패턴에서 나오는 파괴력은 여전하다. 반면 마인츠는 최근 극심한 부진에 빠진 상황, 결국 프랑크푸르트가 수비력을 상회할 공격력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득점 양상을 예상한다. 2.5 오버를 추천하며 다득점 경기라 해도 한 골 차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핸디캡 접근은 가급적 지양하기를 권한다. 추천, 베팅 프랑크푸르트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 아이디 TV53 검색 후 연락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